청소부가 뭔 자격이 있다고 병원 운영을 한다는 거야? 의료 지식도 없고 경영 경험도 없는 사람이. 박 원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유 원장입니다. 이 사장님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공증? 언제? 한 달 전입니다. 이 사장님께서 무료급식소에서 김정희 씨를 만나신 곧바로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 원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만호가 한 달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이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거야. 연세도 많으시고 치매 기운도 있으셨잖아. 박 원장이 억지를 부렸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료진의 정신감정서도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고당한 청소부였는데 이제 병원의 소유주가 되었다니요. 정희 씨. 변호사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정희 씨께 드리고 싶어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김정희님께라고 이만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한자 한자 눈에 들어왔어요. 정희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을 텐데 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김정희는 이미 병원 복도에서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25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었죠. 청소용품 카트의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굴러가며 내는 소리가 고요한 병원 안에 울려 퍼집니다. 끼익끼익. 그 소리조차 이제는 정희에게 친숙한 아침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페놀 계열의 강한 냄새였죠.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던 그 냄새도 이제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한 뼘씩 천천히 닦아내는 정희의 손길은 마치 아이를 어루만지듯 부드러웠습니다. 물기가 마르기 전에 다시 한번 깨끗한 걸레로 닦아내고 모서리 구석까지 놓치지 않았죠. 정희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강한 세제와 씨름하느라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 손길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 정희는 이 병원의 구석구석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아, 정희 씨. 오늘도 제일 먼저 나왔네요. 미선이 뒤늦게 도착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보다 10살 어린 미선은 이 병원에서 일한 지 이제 3년째였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어 보였죠. 특히 새벽 일찍 나와야 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일찍 와야 환자분들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놓을 수 있잖아요. 미선 씨도 고생 많으세요.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선의 피곤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짠했죠.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정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회진을 위해서였겠죠. 정희와 미선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무심한 시선이었죠. 어떤 의사는 대놓고 피하듯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정희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저 같으면 벌써 화났을 텐데. 미선이 의사들의 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그런 미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죠. 미선 씨,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요. 정희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곳에서 일해온 정희와 달리 미선에게는 아직도 이런 대우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이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며 1시간여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동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죠. 모두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이곳의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언니, 우리 인생은 늘 바닥만 닦네요. 이 나이 되도록 바닥이나 닦고 있으니 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미선이 한숨을 쉬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복도를 닦고 있던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들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나? 환자들도 우리를 못 본 척하고 의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동료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으며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정희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선 씨, 바닥이 깨끗해야 환자들이 안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정희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말에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정희의 모습이 때로는 부럽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희 언니만큼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정희는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마음이었죠.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였죠. 이게 뭐야? 어제 청소 제대로 안 했나? 바닥에 얼룩이 남아있잖아. 박 원장은 혈관이 붉어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그 직원은 정희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박 원장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병원이 놀이터냐? 환자들이 뭘 보고 우리 병원을 믿겠어?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 박 원장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직원들도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 원장은 항상 이런 식이었죠. 청소 직원들을 마치 물건 다루듯 했습니다. 미선은 그런 박 원장의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병원 분위기가 하루하루 지쳐가게 만들었죠.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도 박 원장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참아온 터라 이제는 체념에 가까웠죠. 박 원장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분위기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혼난 직원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정희는 그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마워요, 정희 씨. 이 나이에 이런 소리 듣고 사니 참 서글프네요. 정희는 그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정이 있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었죠. 정희 언니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25년이나 버텼어요?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걸레질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죠. 창밖으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정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병원에 돈 벌러 온다지만 나는 사람 살리러 온다고 믿고 싶었다. 그 믿음 하나로 25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믿고 싶었죠. 오후 6시 정희는 병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대신 다른 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희는 동네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이미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정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었죠. 무료급식소는 병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사랑나눔 급식소라고 적혀 있었죠.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고생하러 오셨네요. 급식소 운영을 맡고 있는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죠.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 예정인가요? 대략 8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큰 솥에서는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었고 밥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반찬도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었지만 가끔은 젊은 사람들도 있었죠.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희는 그분들을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때 정희의 시선이 한 노인에게 머물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허리가 굽어 있는 노인이었죠. 다른 분들과 달리 그 노인은 식사를 받은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식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인사를 하며 식판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어르신은 누구세요? 정희가 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만호 어르신이요. 한 달 전부터 오셨는데 식사하고 나서 항상 뒷정리를 도와주세요. 말씀은 많이 안 하시지만 참 좋은 분이에요. 정희는 이만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왠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희 자신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화려하지 않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 말입니다. 이만호는 식판 정리를 마치고 바닥까지 쓸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죠. 정희는 그런 이만호의 모습에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할 테니까 편히 쉬세요. 정희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만호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죠. 나이에 비해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밥을 얻어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이만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정희는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보네요. 이만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에게서 뭔가 특별한 온기를 느꼈거든요. 그 후로 정희는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이만호를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만호는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뒷정리를 도왔어요.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이만호가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디며 미끄러졌어요. 바닥이 젖어 있었거든요. 이만호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순간 정희가 재빨리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정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만호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저희가 할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만호는 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누가 날 이렇게 걱정해 주나. 참 고마운 일이네요. 이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단순한 도움이었지만 이만호에게는 큰 의미였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정희와 이만호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희는 이만호를 보며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고 이만호 역시 정희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평소와 같이 병원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를 닦다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을 때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허리가 굽고 천천히 걷는 모습, 그리고 그 특유의 차분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저분이.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무료급식소에서 봤던 이만호 어르신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병원이었죠. 환자로 오신 건가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만호는 병원 이사실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문패를 살펴보듯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점검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정희는 걸레를 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이만호가 돌아봤습니다. 정희를 알아본 이만호의 얼굴에 잠시 놀라는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정희 씨.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네,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은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정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이만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오랜 친구 만나러 왔소. 친구분이요? 혹시 환자분이신가요? 정희가 더 자세히 묻자 이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왔어요. 정희 씨는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 보네요. 네, 25년째 하고 있어요. 어르신이 만나실 분이 어느 과에 계신지 알려드릴까요? 이만호는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길을 아니까요. 정희 씨나 일 열심히 하세요. 이만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료급식소에서 보던 모습과는 어딘가 달랐거든요.
더 당당해 보였고 병원 내부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이만호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궁금했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 원장이 이만호를 모시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 거만하기 그지없던 박 원장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극도로 예의를 차리며 이만호 옆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거든요. 이사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정기검진 받으셔야 하는데. 박 원장,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게. 그래도 연세를 생각하시면. 박 원장은 평소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만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걸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무료급식소에서 식판을 정리하던 그 노인이 이 병원의 이사장이라는 말인가요? 정말 몸조리 잘하셔야 합니다. 병원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고맙네. 하지만 병원은 돈만 벌면 되는 곳이 아니야. 물론입니다, 이사장님. 박 원장은 계속 비굴할 정도로 예의를 차렸습니다. 평소 청소 직원들에게 보이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정희는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평범한 노인이 실제로는 이 병원의 이사장이었다니. 그럼 왜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사라진 후에도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정희가 알고 있던 이만호는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박 원장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재였죠. 정희는 천천히 청소를 재개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만호에 대한 의심과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이만호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복도가 한산해지자 정희는 이사실 근처를 청소하기로 했어요. 혹시 이만호에 대해 더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이사실 옆 창고를 정리하던 정희는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사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긴 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 모든 권한은 제게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 운영은 복잡하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 원장이 이만호에게 병원 경영권을 넘기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 원장, 이만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단호한 어조였죠. 병원은 돈 버는 곳이 아니야. 사람 살리는 곳이지. 그걸 잊지 말게.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의료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박 원장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으로는 진짜 병원이 될 수 없어. 환자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곳, 그게 진짜 병원이야. 이사장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원도 사업이에요. 사업이라. 참 안타까운 생각이구만. 정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만호가 말하는 병원의 모습이 정희가 꿈꿔왔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병원 말입니다. 그래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님도 이제 무료급식소 같은 곳에 다니시고. 박 원장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사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정희가 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잠깐, 박 원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문을 확 열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청소부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박 원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청소를 핑계로 엿듣고 있었다는 거지. 청소부가 감히 들을 게 따로 있지. 박 원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원장님, 정말 그냥 청소를 하다가. 그만, 당장 짐 싸서 나가. 해고야, 해고. 박 원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25년 동안 일해온 이곳에서 쫓겨난다니. 원장님, 제발. 한마디도 하지 마. 당장 나가. 정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25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쫓겨나다니. 그때 이만호가 이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정희의 눈물을 본 이만호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박 원장,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사장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 원장은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만호는 정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어르신. 정희는 이만호의 따뜻한 말에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 손이 제일 깨끗해요. 이만호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박 원장이 다시 끼어들었지만 이만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희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씨, 힘내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희는 이만호의 말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비록 일자리를 잃었지만 적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박 원장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이만호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이만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25년간 일했던 병원을 떠나는 마음이 착잡했지만 이만호의 따뜻한 말이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평소 시간에 일어났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새벽마다 향했던 병원에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현실이 막막했어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정희는 개인 짐을 가지러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선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희를 본 미선의 얼굴이 밝아졌다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언니, 정말 해고된 거예요? 응, 그렇게 됐어.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미선은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내쫓아요? 미선아, 소리 내지 마. 괜찮아. 정희는 미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선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어요?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단 하루 만에 쫓아낸다는 게 말이 돼요? 미선이 말하는 동안 박 원장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희와 미선을 보자 박 원장의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나? 짐 다 쌌으면 빨리 나가. 박 원장의 차가운 말에 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희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쫓으시는 거예요?
잘못? 남의 사생활을 엿듣는 게 잘못이 아니야? 박 원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미선은 더욱 화가 났어요. 엿듣은 게 아니라 우연히 들은 거잖아요. 그것도 청소하다가. 그런 변명이 통할 줄 알아? 청소부 따위가 뭘 안다고 이사장실 근처에서 기웃거려. 박 원장의 말에 미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청소부 따위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청소부 따위라고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 물론 사람이지. 하지만 분수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걸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박 원장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어 갔습니다. 정희는 미선이 더 큰 일을 당할까봐 걱정되었어요. 미선아, 그만해. 나는 괜찮으니까. 언니는 왜 이렇게 참기만 해요?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미선까지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됐어, 미선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정희는 개인 사물함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수첩, 여분의 앞치마, 손크림 등 소소한 물건들이었죠. 25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을 보니 마음이 더욱 착잡했습니다. 정희 씨, 빨리 좀 해. 나도 할 일이 많아. 박 원장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물건까지 챙기고 가방을 들었어요. 미선아, 몸 건강히 일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언니.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미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휴게실을 나왔어요. 병원을 나서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만호에게 마지막 인사만은 드리고 싶었어요. 무료급식소로 향하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도착한 정희는 김 사장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이만호 어르신 안 오셨어요? 아, 정희 씨. 이만호 어르신 말씀이세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김 사장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어느 병원으로요? 우리 동네 종합병원이요. 그런데 정희 씨는 어르신을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일하는, 아니, 일했던 병원이에요. 정희는 급하게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응급실 입구에서 박 원장과 몇 명의 의료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의사의 말에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박 원장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읽혔어요.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만호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만 해도 자신을 위로해주던 분이었는데 이 사장님이 이렇게 되시니까. 박 원장이 옆에 있던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내 손 안에 들어왔군. 그 말을 들은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원장이 이만호의 병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원장님, 이 사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걱정 없어. 이 상태로는 병원 경영에 관여하기 어려울 테니까. 박 원장의 말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만호가 걱정되기도 했고 박 원장의 속셈이 두렵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금세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정희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이만호가 깨어나기를, 그리고 무사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그 병원 이사장님이 돌아가셨다면서? 어머, 정말? 갑자기? 응, 며칠 전에 쓰러지셨다가 그냥. 슈퍼 사장과 손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은 정희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만호 이사장이 돌아가셨다는 말인가요? 정희는 급하게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조화가 놓여 있었고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분명히 이만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무료급식소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이사장님,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며칠밖에 알지 못했지만 이만호는 정희에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병원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료진들과 직원들, 그리고 정희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있다던데 뭔 일이야? 이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병원 운영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박 원장이 이제 완전히 인수하겠네.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 원장이 병원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호가 말했던 사람을 살리는 병원은 사라지고 말 것 같았어요. 그때 미선이 정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언니, 여기 왜 왔어요? 이사장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려고. 언니도 이사장님을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미선에게 무료급식소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미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언니, 지금 병원에 큰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 이사장님 유언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박 원장이 당연히 병원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미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원 내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족 여러분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 잠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통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와 미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쪽으로 향했어요. 로비 한쪽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보였어요. 박 원장은 그 앞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만호 이사장님의 담당 변호사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사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원장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이만호는 이 병원의 모든 권한을 진심으로 사람을 먼저 챙긴 사람에게 물려준다. 변호사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그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병원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박 원장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따라서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은 김정희에게 있다. 변호사의 말에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박 원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정희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김정희,
김정희가 누구야? 박 원장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병원 청소를 담당하셨던 김정희 씨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청소부가 뭔 자격이 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박 원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무료급식소에서 김정희 씨와 만나신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큰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급식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만호가 미끄러져 넘어지려는 순간 정희가 재빨리 다가가 부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영상 속 정희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저희가 할 테니까요. 이 나이에 누가 날 이렇게 걱정해 주나.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만호가 정희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영상이 끝나고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남기신 음성 메시지도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이만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시기에 날 진심으로 사람으로 대해준 건 김정희 뿐이었소. 그 어떤 의사나 간호사도 아닌 청소부 김정희가 진짜 의료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소.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만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따라서 이 병원은 김정희 씨에게 속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최종 선언에 박 원장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평범한 노인이 이런 거대한 선물을 남겨주었다니. 박 원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자신이 당연히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병원이 청소부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박 원장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청소부가 뭔 자격이 있다고 병원 운영을 한다는 거야. 의료 지식도 없고 경영 경험도 없는 사람이. 박 원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유언장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공증? 언제? 한 달 전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무료급식소에서 김정희 씨를 만나신 후 곧바로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 원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만호가 한 달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이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거야. 연세도 많으시고 치매 기운도 있으셨잖아. 박 원장이 억지를 부렸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료진의 정신감정서도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고당한 청소부였는데 이제 병원의 소유주가 되었다니요. 정희 씨. 변호사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정희 씨께 드리고 싶어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김정희 님께라고 이만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한자 한자 눈에 들어왔어요. 정희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을 텐데 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의료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성스러운 일인지 말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정희 씨를 만난 순간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의료인은 의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정희 씨야말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만호의 진심이 글 한 줄 한 줄에서 느껴졌거든요. 이 병원을 정희 씨께 맡기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정희 씨라면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정희 씨의 따뜻한 마음이 이 병원에 필요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 그것이 제가 꿈꿔온 진정한 병원입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전부였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살렸나 봅니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박 원장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병원 운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박 원장. 정희가 고개를 들어 박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어요. 저도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마음으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미선이 정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언니만큼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도 하나둘 정희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런 큰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만호의 편지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박 원장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나는 절대 인정 못해. 하지만 아무도 박 원장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희가 새로운 소유주가 되는 것이 맞았거든요. 정희는 서명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만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의 작은 다짐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 입구에 걸린 새로운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만호 김정희 인술재단병원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정희가 이만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직접 제안한 이름이었죠.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는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직원들의 얼굴에도 밝은 표정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병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장실 열쇠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정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변하지 않았어요. 청소용품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청소는 다른 직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미선이 정희를 말리려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선아, 그냥 정희로 불러줘.
그리고 바닥이 깨끗해야 환자들이 안 넘어지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지. 정희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처음 청소를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였어요. 병원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청소하던 동료가 갑자기 원장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희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희, 아니 원장님, 새로 들어온 간호사가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원장님 말고 그냥 정희 언니라고 해. 우리 다 가족이잖아. 정희의 말에 직원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원장은 처음이었거든요. 정희는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만호가 남긴 조언들과 유능한 직원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만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격리 담당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정희가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다 보니 수익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환자분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오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정희의 대답에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박 원장은 결국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희의 운영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새로운 분위기를 환영했어요. 정희 원장님 덕분에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워졌어요. 환자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하시고요. 직원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이만호가 자신에게 맡긴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정희는 다시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원장이 된 후에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온 봉사활동이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소 벽에는 이만호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사람은 사람에게 빛이 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정희가 직접 써서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정희는 이만호의 사진에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만호가 앉았던 자리에는 다른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정희는 그분께도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정희는 이만호가 그랬듯이 조용히 뒷정리를 했습니다. 식판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정희 씨, 요즘 병원에서 바쁘시죠? 그런데도 계속 오셔서. 김 사장이 고마워했습니다. 여기가 제게는 특별한 곳이에요. 이 사장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요. 정희는 이만호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가 여전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병원으로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병실을 돌아보며 환자들이 편안히 쉬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원장님, 이제 집에 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당직 간호사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정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환자가 모두 소중했어요. 이만호가 말했던 사람을 살리는 곳이 정말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는 이만호의 추모 공간 앞에서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사진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어요. 이 사장님, 저 잘하고 있죠?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꽃잎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이만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만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
따뜻함이 있는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고요. 6개월 전 정희는 단순한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원장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 그릇의 따뜻한 밥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건 하루가 될 이 병원에서 정희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이만호가 정희에게 빛이 되었듯이 이제 정희도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빛이 이 병원 곳곳을 비추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